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컴피 UI를 좀 들고 왔는데요. 지난번 플럭스 강의에서 이제 컨트롤렛 기능을 좀 추가하는 것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한참 전에 제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차후에 또 나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스킵할 수가 없어가지고 짧게 한번 다루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을 일단 보셔야지 지금 영상이 이해가 이제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플럭스 검색하셔가지고 최근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지지 UF 모델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모델 삽입하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유넷 로더 안에 이 플럭스1 데브 Q8 지지 UF 이 파일을 넣어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립 모델들 이런 것을 로드할 수 있는 이제 그 장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 받아서 이제 삽입을 해주게 된 거고요. 네, 요 명칭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구글에서 금방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아니더라도 이제 클립 L 뭐 요걸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선호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은 플럭스로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VA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럭스용 이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이것도 따로 검색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기초적인 거라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로라를 삽입을 했고, 요번에는 저번에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로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8스텝을 주고 빠르게 플럭스 모델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연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적고 나머지 부분 샘플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이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컴피 UI 이 노드 같은 게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주머니들이 좀 달려 있느냐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선으로 계속 다 연결하게 되면 더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선들은 이제 안 보이게 해서 좀 더 깔끔하게 구성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하나 모델이 필요한 부분들에 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선 같은 경우를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anything everywhere라고 있습니다. 네, 요걸 검색하셔가지고 자, 요렇게 요걸 해서 그대로 그냥 연결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클립으로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클립에 대한 그런 노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하다 보면 좀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익숙한 분들은 아, 이거 정말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이제 생성할 이미지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컨트롤렛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이제 다른 걸로 한번 해볼 건데 이런 자동차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생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원하는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의 외형 혹은 부피감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할 때 이제 컨트롤렛을 사용을 하는데 그 노드 구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룹 바이패서를 검색하게 되면요. 자,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해요. 이제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때 많이 유용한 기능이라서 요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은 컨트롤렛만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끄고 자, 요것만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다 꺼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걸 지워버리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렛은 일종의 어떤 샘플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지티브 프롬프트,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연결해야 될 부분이 여기 또 있죠? 근데 여기는 선이 없어요. 왜 없냐고 하면은 제가 여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이 많이 얽혀있게 되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나중에 보면 또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클립에 대한 것들을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꺼져가지고 이게 선이 자동적으로 안 보이는데 한 번만 켜볼게요. 자, 키게 되면 요거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걸 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에브리웨어 검색하시면 그대로 요거를 띄워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에 요거 끼우고 부정 프롬프트에 여기 연결하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자,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어플라이 컨트롤에 띄워줘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빨갛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매니저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스톨 미신 커스텀 노즈 들어가셔가지고 안 되어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받아주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뭐 비율이라든지 요거는 이미지 사이즈를 좀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굳이 요거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요거 없애고 그냥 여기 이미지 그냥 연결되어 있고, 뭐 이것도 없애고 하다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핵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지를 하나 여기 가져올게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기본이 되는 워크플로우는 끌게요. 네, 요것만 해서 자, 한번 플레이를 누르겠습니다. 자, 나오는 동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본 뎁스 모델을 사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면은 뭐 라인 아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호하시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처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억스 프리 프로세서, 네, 이걸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미지를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사이즈를 조절하지 않을 거라 하시면은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이미지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넷에 사용될 뎁스 그림을 이제 뽑아내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 넷을 사용하기 위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컨트롤 넷 모델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돌리기 위한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잘 읽어내기 위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컨트롤 넷 같은 경우는 뭐 캐니 모델, 뭐 라인 아트 모델,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매칭되는 모델들을 따로따로 이제 항목별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유니온이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만큼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됩니다. 모델. 그래서 요거 받아주시면 되고요. 더보기란에 넣어드릴게요. 네, 그거 받아서 컴피 UI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컨트롤 넷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SDXL, 뭐 플럭스면 플럭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좀 관리하기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플럭스용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set union controller type, 네, 이걸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오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컨트롤렛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SD 1.5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칭을 다 해줘야 되고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SDXL도 이렇게 유니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제 플럭스도 여기 유니온 모델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놓고 뭐 나머지 다른 것들을 뭐 오픈 포즈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됩니다. 나머지 모델은 바꿀 필요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읽어준 파일이 이겁니다. 네, 요걸 잘 이제 뎁스 분석을 해줬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켜줘야 되겠죠. 이걸 켜고 프롬프트를 좀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간단하게만 넣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줄게요. 장소 한번 정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가 지금 가로 이미지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맞춰주면 좋은데, 제가 이 비율을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복잡하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있던 것처럼 조금만 추가해서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 get image size and count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 KJ 노드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게 이제 검색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이미지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결점을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안 보이지만 한번 플레이 누르게 되면 너비하고 높이가 이렇게 옆에 숫자로 적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율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 검색을 해줄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이것도 그냥 정보를 알기 위한 거니까 조금 복잡해 보여도, 자, 이런 식으로, 자, 레이시오를 보기 위해서는 서치해가지고 show를 검색을 해줍니다. show any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레이시오에 대한 것을 또 보여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게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으실까봐 이제 지우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대충 이제 4대3이라는 것은 좀 알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자, 그건 생략하고 이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4대3의 비율로 자, 이렇게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제 8스텝으로 돌리기 때문에 약간의 화질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화질을 조금 좋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빠른 로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여기 스텝 수는 좀 올려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네, 35초 만에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숫자가 나와 있고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네요. 4대3 맞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 좀 화질이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필히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제 업스케일 과정이 좀 필요해요. 업스케일은 거의 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플럭스 업스케일은 또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컨트롤 렉과 더불어서 업스케일 부분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기 때문에 편합니다. 뭐 업스케일 필요 없는 분들은 꺼놓으면 되고요. 아니면 필요하면 다시 이렇게 켜놓고 스위치를 ON으로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이라는 게 없죠? 네, 없는데 왜냐면은 요즘은 저도 이제 최대한 심플한 것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최대한 선을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지를 받아서 이제 업스케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종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set하고 get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set node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set node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모르는 그런 게 딱 떠요. 그러면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아무거나 이제 어떤 불러올 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플럭스 이미지 결과값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해 놓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세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있으면 또 받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et node라고 해서 검색해서 띄워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여태까지 만들었던 세팅 값들이 다 나옵니다. 네, 좀 전에 만들었죠, 요거. 그래서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쉽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막 선을 이렇게 복잡하게 넣을 필요 없이 좀 깔끔하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핑을 해서 너무나 편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업스케일 과정은 제가 따로 또 업스케일 또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업스케일을 통해서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만 해서 이제 넘길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0.25라고 되어 있죠. 0.25로 되어 있고 여기 4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25 곱하기 4 하게 되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업스케일 하게 되면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좀 더 세밀하게 이미지가 완성이 될 거예요. 만약에 2배로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0.5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워크플로우는 제가 따로 링크로 넣어 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 주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데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에 또 보따리를 잘 꾸려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